어제 한동훈의 스타벅스 발언이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나 다른 걸 숨기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어제 하루 동안 엄청난 사고들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사실상 이 사고들로 윤석열과 김건희는 끝났다고 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이 또 권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제 단행한 특별 사면 대상에는 그가 검사 시절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인물이 여러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직책 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다며 국정농단 가담자들을 대거 특별 사면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해 사면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가담자들을 사면했습니다. 검사일 때는 중대범죄라 엄벌이 필요하다더니 대통령이 되자 관행에 따른 범죄로 규정해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 사면 취지에 대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면받은 이들 대다수가 여권 보수 성향이어서 국민 통합보다는 보수층 결집에 치중한 편파적 사면, 내 편의 면죄부 주기식 사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는 국가기관의 댓글 공작 연루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잔행 집행 면제와 복권 대상에 오른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형 선고 실효와 복권을 받게 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경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 2차장 재직 때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모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수사를 지휘해 기소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수사한 것도 이런 식이면 본인의 검사 시절 능력이 최악이었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닌가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을 사면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신년 사면 때도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를 사면했고 그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장기간 쌓은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김 전 장관 1심 결심 공판에서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본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관행이었다며 사건에 대한 평가를 바꾼 꼴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농단 일환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특검이 기소한 겁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예외적이고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특혜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검사 때도 아주 본인 입맛에 맞게 수사를 했나 보죠. 그리고 박근혜를 최근에 많이 만나더니 사면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들었나 보네요. 검사로서 법치주의를 적용하던 잣대와 대통령으로서 사면권 행사할 때 적용하는 법치주의의 잣대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을 맡도록 둘 수 있겠습니까? 사면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면인지 의문이 들고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사면 사유로 내세우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는 전 MBC 경영진만 4명이 포함됐습니다. MBC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자들입니다.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 권재용 전 MBC 부사장입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 장악 홍위병으로 나선 이들에게 범죄 이력을 지어준 보상일 뿐 아니라 언론계 주변의 친정권 날파리들에게 결격 사유를 제거해줬으니 언론 장악 돌격대로 나서라는 추잡한 거래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도 논란이 터졌습니다. 또 인맥 논란입니다. 최근 영입 인재로 국민의힘에 입당,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진양의 아나운서가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의 회사가 연전시를 관람하는 진 아나운서 부부의 모습을 SNS에 공유한 김 여사는 언니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진 아나운서는 2015년 남편 송범수 아나운서와 함께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가 기획한 마크 로스코 전시전을 관람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2015년 5월 21일 인스타그램에 진 아나운서 부부가 전시전을 관람하는 사진을 올리며 진양이 언니 부부가 나란히 관람하십니다라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진 아나운서는 1968년생이고 김건희는 1972년생입니다. 진 아나운서는 이에 대해 마크 로스코 전시전 이후 여사님과 어떠한 개인적인 연락이나 만남 등 친분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레포토리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진 아나운서와 김 여사가 인연을 맺은 건 2010년 서울대학교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2010년 8월 AFP 7기로 입학해 이듬해인 2011년 3월 수료했습니다. AFP는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인맥 형성의 장으로 불립니다. 이 때문에 과정이 끝난 뒤에도 수료생 상당수는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정 수료는 2011년 3월이지만 2015년 5월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를 진양의 아나운서 부부가 관람하고 김건희 여사는 이를 SNS에 공유하면서 친밀함을 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요. 진 아나운서는 지난 1월 26일 남성우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원장,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이상철 전 군사 안보지원부 사령관,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함께 영입됐습니다. 이들 중에서 윤학수 전 본부장을 제외한 5명은 40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 아나운서는 지난달 29일 열린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항상 나누고 싶은 숙제 같은 마음이 있었다며 정치에 미온적이고 차가운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극도로 혐오하는 장예찬은 생각 없이 한동훈을 옹호하려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스타벅스 발언이 야권의 질타를 받자 본질을 외면한 말장난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얼굴부터 꼴 보기 싫은데 제발 기어 나오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능함과 위선과 알랑방기의 끝을 보여주는 장예찬은 본인 페이스북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한 서민 자격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라며 4인 가족이 요즘 물가에서 연소득 4,500만원으로 생활하려면 매일 스타벅스에서 4,500원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라고 적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서민이 아니다. 스타벅스는 서민이 가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사살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더 어렵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누구나 다 서민이라고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중상층이라고도 말했고요. 진짜 서민의 정서를 모르고 스타벅스의 전통시장 상생 노력에 꼬투리를 잡는 것은 그야말로 달을 보는데 손가락으로 시비를 거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 수준이 아무리 낮아졌어도 말장난으로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폄하하지 말자며 본질을 외면한 말장난과 꼬투리 잡기는 김어준의 딴지일보나 하는 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인도 반박이랍시고 말장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나 봅니다. 국힘은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런 무능하고 얼굴조차 꼴보기 싫은 장례찬 같은 인간들부터 제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걸 최고위원으로 앉혀놨는지 국힘 수준이 여실히 보입니다. 한동훈의 발언은 평소 서민과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위치한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을 찾았고 이 매장은 판매 수익 일부를 경동시장 상인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스타벅스는 사실 업계의 강자다.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지만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스타벅스의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에 제공하는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다며 이런 식의 상생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차원에서 왔다고 말했는데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조롱과 비아냥 전문가인 한 위원장에게 이제 서민들마저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된 것이냐라며 언제부터 커피 한 잔 값이 서민을 가르는 기준이 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문성호 개혁신당 정책 대변인도 스타벅스가 허영의 아이콘이었던 시절은 20년도 더 지난 오렌지족 시절 이야기라며 20년도 더 지난 감각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어설프게 젊은 척하며 말로만 동료 시민 운운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 능력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비판 그 어떠한 곳에도 말장난은 없었고 한동훈의 말 그대로를 비판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오합지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여기에 이제는 장례찬까지 대체 이런 인간들을 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겁니까? 이래도 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